네, 안녕하십니까. 현정입니다. 지난주에 다루었었던 내용인데 금년 이제 7월부터는 그 10만 불까지 한국에서 이 외국에 송금하는 거 주로 이제 뭐 미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 기준에서 한국인들이 해외에 송금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5만 불에서 10만 불로 상향된다. 그러니까 1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, 사전 심사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요, 이 외국환 거래 규정에 대한 어떤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발표했다라는 거죠. 지난주였었어요. 6월 8일이니까 최근인데요.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그 지난 2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. 결국 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국민들, 이 일상적인 어떤 외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별도의 서류 제출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전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던 그 금액의 한도를요 10만 불, 5만 불에서 10만 불로 확대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행 5만 불 기준이 굉장히 뭐 한 20여 년 된 오래된 거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또 나오는 얘기는 이 10만 불까지 수금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대규모로 외화 차입하는 경우도 이 사전 신고 기준이 원래는 3천만 불이었는데 5천만 불로 상향, 그러니까 그 이하였을 때는 뭐 이런저런 번거로운 것 없이 외화 투자 내지는 외화 차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. 그리고 또 이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폐지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점차 더 디테일한 이 예고 과정을 거쳐서요. 앞으로 이 올해 하반기니까 7월부터 상반기,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번거로웠잖아요. 이게 이 사전 신고라고 하는 것이 특히 내가 뭔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신고 대상이 되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. 뭐 예컨대 집을 구할 때 내가 리스를 할 때 출장을 가는데 내가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이 집 다운페이를 내야 된다는 거죠. 그때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한 거고 계약서를 보내려니 또 자금이 필요한 거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편리해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재미있는 기사인데요. 주택을 매입하는 게 보통은 이 임대보다 더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 주택 매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모기지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는데 오히려 임대가 더 비싸고 주택 매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. 대도시 중에 4곳이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. 이게 뭐냐? 이 50개 대도시 가운데 4곳이 반대다. 어디냐 했더니 디트로이트, 필라델피아, 클리블랜드, 휴스턴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 업체죠. redfin.com에서는 이 최신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집을 사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이 임대료보다 월 평균 대략 한 25% 정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뭐 모기지라던가 이런저런 세금 감안한 먼틀리 코스트가 되겠죠. 그러나 이곳 내 지역에서는 월 임대료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용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. 그 중에서도 이런 경향이 가장 높은 곳이 이 매입가보다 임대 비용이 더 높은 곳이 디트로이트였다라고 하는데요. 디트로이트의 경우는 매입가가 임대보다 싼 주택이 전체 물량의 80%에 달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매입했을 때 월 모기지 이 상환 금액이죠. 월 부담액이 임대료보다 평균 24%나 더 낮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폭의 말하자면 차이인데요. 실제 그랬다고 하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. 그래서 디트로이트 주택 소유주들의 월 모기지 평균 그 중간 가격이죠.는 1296불, 그러니까 한 1300불 되고요. 임대료는 이 경우에 이 중간가가 한 1700불 되니까요. 차이가 꽤 나는 거죠. 그리고요, 반면에 전국에서 주택 소유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지역이겠죠. 반대겠죠. 캘리포니아, 특히 북캘리포니아 지역이 두드러진대요. 샌호세, 뭐 샌프란시스코, 오클랜드 뭐 이렇게 되고 남가주의 애너하임, 또 워싱턴, 시애틀, LA, 로스앤젤레스, 샌디에고 뭐 이게 캘리포니아가 주택 소유에 드는 비용이 더 높다. 그 임대 대비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제일 높은 곳 뭐 샌프란시스코, 샌호세 지역인데 샌호세 같은 경우는요 월 모기지 상환금의 중간 가격이 11,000
불 정도. 그리고 임대료는 절반이 안 되네요. 4,000불, 4,200불 정도였다고 하네요. 이어서 오클랜드, 애너하임, 시애틀, 뭐 LA, 샌디에고 등이 해당이 되고요. 그래서 레드핀에 따르면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. 물론 지금 이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반영이 된 거냐라는 것도 궁금할 텐데, 이번에 비교를 위해서요. 지난 3월 기준에 이 주택 가치 그리고 몰기지 평균 금리가 한 6.5% 됐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비교를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레드핀의 경제 분석 팀에 따르면 주택 소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을 구축하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굳이 뭐 내가 주택 소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매입하려는 의지가 줄어드는 건데,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이걸 또 바꿔보면 오히려 이게 투자에 더 좋은 지역이냐, 말하자면 값이 싸기 때문에 투자에 적절한 곳이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네요. 왜? 오히려 임대료가 더 비싼 지역들이 말하자면 디트로이트, 클리블랜드처럼 주택 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, 결국 이게 호황이 없었던 대신에 폭락도 없었던 상황의 반증이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게 가격의 어떤 변동폭이 없이 계속 말하자면 보링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해석이 될 텐데, 다른 지역도 물론 뭐 제가 잘 모르는 거이기도 하지만, 근데 휴스턴은 제가 알기로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다소 의아스럽긴 했습니다. 아무튼 재밌는 기사였어요. 이 팁에 관한 얘기입니다. 팁에 관한 이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, 팁을 강요하는 문화로 인해 오히려 팁을 덜 주는 그런 문화가 또한 생겼다라는 거죠. 그래서 조사 결과 이 미국인들 다수가 팁 문화가 이렇게 강제되는 그런 분위기에 지쳐가면서 오히려 더 덜 낸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금융 서비스 회사예요. 뱅크레이트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이런저런 결과가 나왔어요. 뭐였냐? 미국인의 전체 한 3분의 2 가량이 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됐다라는 거고요.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냐라고 하면, 이게 비즈니스가 어떤 고객들을 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제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% 이상 됐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도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게 왜 이런 게 언제부터 생긴 걸까 했는데, 전자기기 이제 우리가 페이할 때요, 그 카드 결제 단말기죠. 거기에 스크린에 미리 이 팁 퍼센트를 적고 얼마를 할 거냐라는 것을 바로 그 캐시어 앞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, 편치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요. 이게 거슬린다라는 것도 3분의 1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게 얘기했고요. 그래서 그게 불쾌해서인지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덜 준다라는 경우도 한 5분의 1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네요. 더 많이 준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. 그래서 이게 팁에 대한 어떤 문화가 통제불능 상태로 너무 넘어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팁에 대해 또 여기 좀 몇 가지 재밌는 그런 내용이, 누가 주로 많이 줄까에 대해서 성별, 세대, 지역별 구분을 했는데요. 우선 이 성별로서는요, 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팁에 후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후했다라는 게 금액을 더 많이 꼭 줬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팁을 주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팁을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고요.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낮고,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팁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다. 뭐 재산의 어떤 수준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. 예, 그렇겠죠. 그 다음에 지역별로 봐도요, 이걸 구분하기를 뭐 중서부, 그리고 남부, 북동부, 서부 이렇게 4개로 나누었는데, 중서부 지역의 사람들이 팁의 인심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북동부 쪽, 그리고 남부, 서부 이런 순서였다고 하네요. 재미있는 기사입니다.